안녕하세요. 저는 투자사업가에 근무하고 있는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먼저 협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협약은 현재 없습니다. 협약은 없고요. 협약이 없다고요? 네. 협약을 했다고 협약- 했잖아요. 협약 없는데요. 누가 그렇게 했죠? 그 조 박사가 했잖아요. 협약 없어요. 협약 없고요. 민투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을 기반으로 해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획재정부랑 국책 연구기관인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관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의정부 시와 함께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투법에 의하면 시 정책에 부합한 사업을 민간 사업자가 제안했을 때 법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다만 그게 받아들여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자가 되는 겁니다. 제안자. 그럼 그 제안이 적격하냐, 해도 되냐, 이 부분은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이게 재정사업과 민투사업과의 비교를 통해서 재정사업이 나으냐, 민투사업이 나으냐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민투사업 추진 적격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적격성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적격성 조사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 손으로 뽑으신 시의원들이 대표분들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요. 그리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또 민투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KDI의 적격성 조사를 받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았는데 이거를 민투사업으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안자가 있지만 또 다른 제안자가 들어오게끔 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입찰 공고와 같은 개념인 제3자 공고에 대해서도 초안을 작성하는데 이제 그것도 시에서 작성하면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줘서 그쪽에서 작성을 하고 그것도 또 불안하기 때문에 민투 기본계획에서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지침에 환경공단에서 작성한 3자 공고안, 입찰 공고를 KDI에 다시 한번 검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기관이 서로 보합을 해서 OK가 됐을 때 그게 3자 공고안이 완성이 되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기획재정부에다가 상정을 하면 기획재정부 차관, 환경부 차관, 국토부 차관, 그 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민투사업에 학식이 있는 교수님, 기술자 이런 분들을 8분 정도를 섭외를 해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는 걸 엽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상정한 제3자 공고안이 통과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민투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게 작년 3월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3자 공고를 해서 현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3자 공고를 했을 때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오면 좋지만 최초 제안자인 대림산업 한 기업만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법에서 최초 제안자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가정하에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법에 보면 3자 공고를 했을 때 한 군데가 들어왔어도 평가를 해서 적정 수준의 이상의 수준에 도달하면 그 사람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을 하라라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공단에서 평가를 완료를 한 상태고요. 그게 작년 7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장님이 오시면서 전면 원점 재검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지금. 계약을 아직 안 했다는 거예요? 네, 현재는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멈춰 있다라는 것을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저희에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충족하는 법적 요건과 기술적 요건을 갖췄다는 공문을 저희한테 보냈지만 저희가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다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환경공단이랑 사업자에게 지금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가 지난 작년 7월에 그 평가가 끝나서 저희가 통보받은 8월에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멈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네. 그때에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때의 사업자 지정 취소요? 네, 그거를 좀 그 시의회를 통해서 네. 그 시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자 지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얘기가 제가 들은 게 혹시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네. 시민소원에서 네네. 근데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냥 네. 그 소위 말해서 시의회 어쨌든 의사 결정을 무시를 하고 네. 그냥 그 사업자가 그 지정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 지정 안 했습니다. 지정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시의회 청원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대에 대한 청원이었고요. 그거에 대한 시의회가 저희 집행부에게 준 의견은 뭐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향후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기 전에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저에게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6월에 시의회에서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동의를 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동의한 사업을 시의회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면에서 상충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즉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도 협약은 없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돼도 1년간의 협상 기간이 있어요. 그 협상 기간 동안은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맡겼습니다. 자, 그러면 조영무 박사가 한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네, 그 100억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은 왜 100억을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거는 뭐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민들 협박하는 네, 12월 16일 날 주민설명회 후속 또 워킹그룹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 이제 공무원 입장에서 정확히 산정을 해보면, 민간투자법과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고시에 따르면, 지침에 따르면, 이 사업은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했고, KDI의 적격성이 나왔고, 또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있어서 뭐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추진 타당성을 충분히 갖춘 사업인데 주무관청, 즉 의정부시의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셋업을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엎어버리면, 속된 말로 엎어버리면 기본 설계비의 60%에서 80%인가 그 정도를 보상하게끔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저도 궁금해서 저는 그 전부터, 왜냐하면 뭐 촛불 집회 때도 제가 있었고 담당자로 그랬기 때문에 그때부터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환경공단 담당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했을 때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안 나지만 범위로 했을 때 22억에서 한 28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법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줘야 될 돈이. 그러면은 네. 줘야 된다는 게 전제예요, 대림한테. 이 사업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엎었을 때요. 아니, 그러니까 네. 협약을 안 했는데 아직.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이 안 됐는데도 돈을 줘요. 그럼요. 민간 투자 사업은 리스크를 안고 민간이 제안을 하게 됩니다. KDI에서 쥐가 하고 싶어도 잠깐만요. 제안을 네. 우리 기자님 내가 봤을 때 저도 궁금했어요. 네네. 뭐냐면 지금 조금 전에서 여하튼 그 제한 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됐고 그 사업에 대한 뭐 적격성이든지 필력이든지 네네. 전부 다 승인을 다 해줬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참여하는 업체가 네. 저기 대림 말고도 뭐 태용이라든지 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분에 대해서 제안서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런 어떤 법령 근거가 네.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22억에서 또 28억을 갖다가 네. 줘야 되는 네. 그 법령 근거라든지 네.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전에 혹시 그런 그 사례, 판례 뭐 그런 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 네. 건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아마 그러면은 얘기했던 분들이 조영구 박사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해 보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 대한 근거는 있나요? 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과 기획재정부에서 법에서 파생되는 뭐 우리도 법에서 파생되는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법에서 파생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문구가 명시가 돼 있고요. 제가 스스로 판단했을 때 불안하기 때문에 한국환경공단에 제가 의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산정을 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규정은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싸워볼만 하겠네. 규정이 있다는 거는 법과 뭐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건 이해를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협약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법으로 인해서 무조건 이 업체하고 협약을 해야 된다는 지금 전제에 놓여 있는 거네요. 아니죠. 이 사업이 하수처리장이 그냥 아무나 땅 파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술적 요건,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재무적 요건,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어떤 투자자들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그 SPC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평가를 받았으니까 네. 그 법으로 네. 이 제안서를 낸 사람하고 우리가 민간 투자 사업을 안 했을 때는 네. 그 물어줘야 된다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안자랑 안 하는 게 아니고 제안자가 제안을 했고 그 사업이 적격하다라고 판단이 됐고 기재부 심의도 받았고 입찰 공고도 했고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안자에게 무조건 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전제 조건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와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기 때문에 책임이 시에 일방적으로 이것을 안 하게 됐을 때는 설계는 받아보셨어요? 네? 설계는 받아보셨어요? 설계는 다 받아서 KDI에서 다 검토한 거죠. 아니 우리 시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제안서요? 아니 설계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제안서 자체가 설계입니다. 예. 다 가지고 계세요? 다 갖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근거를 좀 해가지고 정리 좀 해주셔야 그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에 따르면은 추가적으로 뭐 다른 기업으로부터 우리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다 지나갔다는 네, 지나갔습니다. 시기적으로. 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네요. 그죠? 뭐 막말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30억 물어주고 재정지원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이 대림하고 협약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던가 이거밖에 없는 거네. 그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뭐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는 여태까지 이렇게 검토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거를 좀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절차상에 네. 우리가 입찰 공고까지 내고 대림이 선정이 되기 전에 과연 다른 기업들이 우리가 제안을 받을 수 있는 네.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네. 그냥 이 대림 하나만 가지고 밀고 갔는지 네. 이게 저한테는 굉장한 쟁점이 그거는 법을 보시면 됩니다. 최초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 내용에 대해서 KDI에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안 사업이 우리 시에 그 다음에 뭐 자꾸 제가 이쪽으로 편중되게 되게 조심스러운데, 네. 제안서가 들어왔어. 그러니까 말씀드리잖아요. KDI에 보냈어. 네. 다른 제안서 못 봤습니까? 말씀드리잖아요. 환경부와 우리 시의 정책에 부합한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거를 KDI에 보낼 때 저희가 공짜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용역비를 줘서 보내거든요. 다른 데가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또 받아요? 필요하면 받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인데도 제안하는 내용이 틀리죠. 그래서 3자 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제3자 공고를. 왜냐하면 이 사업에 대한 적격성을 검토할 때는 네가 해 이게 아니라 네가 제안한 사업이 주무관청에 부합하고 어차피 저희가 설계를 맡겨도 설계사에서 하잖아요. 민간사업자도 설계사에서 해서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KDI에서 검토해주고 적격성 있게 나오고 기재부 민투심의에서 타당성 있다라고 판단을 받아서 3자 공고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그것이 뭐 카르텔이 형성돼가지고 또 담합도 있을 수 있다는 뭐 계획도 있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 업계 관행이 네. 실제 제안자가 그 되는 것이 거의 뭐
99%다 된다는. 왜 그러냐면 그만큼에 대해서 공수도 많이 했고 네. 그런 과정에서 또 현장에 대한 내용도 잘 알고 네. 그런 노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을 만들 때도 그 최초 제안자한테 유리한 조건을 해가지고 주기 때문에 아예 들어오지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들어와봐야 깨지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직까지 계약이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들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되게 그것이 이건 뭐 우리 지금 뭐 우리 주무관들이랑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깡패 아니야 깡패. 기재부라든지 피맥 그런 데들이 지네들이 이분에 대해서 민투라는 분들에 대해서 지네들이 전부 다 법에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대해서 무조건 계약도 안 됐는데 해가지고 어쨌든 규칙이든지 제정돼가지고 그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제안을 했지만 검토를 했지만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못 받아주기 때문에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지자체한테 떠넘긴다는 분들은 그거 갖다 우리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분들이 이게 무슨 뭐 우리가 그 의정부 시가 호구도 아니고 아니 그게 지자체가 호구도 아니고 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전문가적인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 동안 했다고 하더라도 물건 그래 돼가지고 지금 30억이 그게 솔직히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그게 솔직히 그게 말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뭐냐면 원가가 30억이라는 게 그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어떨 때 보는 말이에요. 저 지난번에 제안서 봤을 때 제안서도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실적하고도 틀리게끔 또 자료를 갖다 만들어 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김인영 이분이랑 같이 검토를 했을 때도 왜냐하면 3.0 ppm 이하로 관리가 우리는 되고 있었는데 그때 시점에 평균 3.0 초과되는 걸로 해가지고 제안서가 들어왔던 걸 너는 지금 와가지고 분명하게 내가 지금 내 눈이 이상이 없는 이상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고 와가지고 집어넣고 우리가 피맥 해가지고 봤을 때 지난번에 경전철 할 때도 있잖아요. 경전철 할 때 지난번에 7만 9천 명을 갖다가 우리는 걔네들 입장에 봤을 때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통과된 거 아닙니까? 사업성 없는 거 갖다가 피맥에서 통과시켜준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분들이 기재부라든지 피맥 그런 쪽에서 지금 진행해왔던 분들에 대해서 그 지네들이 규칙 만들어놨고 우리가 안 하겠다는데 불구하고 그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갔으니까 30억을 갖다가 내줘야 된다. 이런 솔직히 말해서 이런 깡패 같은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난 그 화딱지가 나고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조용무 박사는 100억을 갖다가 물어줘야 된다고 거기 있는 자리에서 그냥 확정적으로 얘기해버리니까 그때 만약에 계셨으면 얘기 들었을 거라고. 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시민 한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기아야 되겠지만 내가 봤을 때 조용무 박사의 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뭐 네. 시민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 왜 우리가 30억을 줘야 되는지도 솔직히 납득이 안 가고 100억이라는 것 갖다가 그 자리에서 있어가지고 마침 안 하게 되면은 그분에 대해서 100억이 날아가는 것처럼 해가지고 큰일 났네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 잘못해가지고 100억 날아가네. 거기 있는 그 통장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20몇 억에 대한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설계비의 60%예요. 60%.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뭘 물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설계비를 100이라는 돈을 들였다고 하면 그 중에 60%만을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시작을 하려면 기본 설계가 있어야 돼요. 기본 설계라는 것은 뭐냐면 집안 조사라든지 여기에서 나오는 폐기물 양이라든지 거기 들어가는 각종 기계나 장비라든지 이런 설계입니다. 엔지니어링적인 설계. 그래서 그 설계비를 뽑았을 때 그게 이제 뭐 민간 사업자는 50억, 60억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뽑는 설계비는 그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네들이 뽑은 설계비보다는 좀 작은 금액이에요. 그 작은 금액의 60%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그 사람에게 뭐 변제하는 듯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네들이 투자한 기본 설계비의 60%입니다. 근데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네. 충분히 했고요. 자, 논리적인 얘기지만 아니 내가 돈 벌겠다고 사업을 하고 내가 설계 투자비 뇌물을 갖다 돌려받는 사업이면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단순한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네. 자 그러면 조용무 박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억을 얘기하고 뭘 했을 때 주무관님도 거기 계시고 우리 시의 팀장님 계시고 관계자들이 계셨다 그러면은
그날 그 회의에서 우리 시와 그 대리마구는 아직 협약이 안 돼 있습니다. 누구도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그날 제 기억으로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시점이지만 그것을 늦췄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100억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는 100억은 제가 뭐 그분을 변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분이 정확히 그거를 따져보지 않은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게 이제 또 후폭풍이라는 게 있어요. 소송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자기네가 투자한 기본 설계비, 그 다음에 뭐 그네들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네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설계만 하고 딱 던져놓은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도 한 팀이 운영이 되고, 이 사업을 위해서 용역사나 기술자, 엔지니어링 회사들을 끌고 다닙니다. 이건 다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걱정하면서 어떻게 아니 걱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백지화를 한다고 라는 이름은 시가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거기는 네. 그거 사업하면서 팀 끌고 다니고 설계하고 다 했는데 네. 허가 난 거를 못 해준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는 그런 회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소송 들어올 수 있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제가 뭐 그게 무섭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든지 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질문을 하셔서 저는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냥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거를 검토를 꾸준히 해왔던 담당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민간 투자 사업은 민간 사업자한테 놀아나는 것이 아니고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 것에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을 받아서 추진하는 법적인 사항이지, 이게 어떤 민간 사업자 이런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PPT를 통해서 좀 오해를 풀어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시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웠던 거고요. 예. 저도 뭐 신곡동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자꾸 이제 뭐 말씀하셔서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하면 저는 모든 반대하시는 내용들을 다 듣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쭉 해왔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 얘기도 들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해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지금 현재 1년에 우리 하처리장이 이번에 가서 설명드리니까 1처리장은 시설운영과에서 하고 2, 3처리장은 용역을 준다고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1년간 총 들어가는 예산? 네. 예산이 얼마고, 혹이나 좀 제안사가 어려웠지. 들어줍니까? 아니, 어려운 질문이라고요? 네, 그리고 제안사가 제안을 했을 때 1년에 우리한테 운영비 포함해서 이익 포함해서 얼마 달라는 제안이 있었다면, 네. 그 금액 비교도 있었다면, 네. 좀 알고 계시면 없었다면 네. 그냥 어림잡아 그때 했던 게 현재 운영이 180억 정도 연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 제안했던 거는 165억 정도고요. 근데 이제 이게 산술적으로 그냥 뭐 비교를 했을 때, 왜냐하면 우리는 3개의 분산된 처리장을 운영하는 비용이고 집약하는 운영 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약하는 운영 비용이 싸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이 더 유리하다 뭐 이런 입장은 아니고, 이제 그냥 오해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요금 부분인데요. 그 민간 사업자가 나 이거 못 지키면은 하천이 엉망이 돼, 돈 더 줘, 이럴 수는 없다는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실시 협약에 보면 사업자 귀책 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부에서 정한 시설 운용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사업자 귀책 사유로 해서 협약을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수 처리장의 가장 근본적인 요건은 들어오는 하수를 적정하게 내보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요청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실시 협약에서 하수도 사용료는 정책적인 거예요. 시에서 원가 분석을 해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비로소 하수도 사용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민간 투자 사업은 사용료라 그래요. 그 사용료는 실시 협약에서 정합니다.
그 CC협약에서 정한 사용료는 내가 여기에 투자한 시설 투자비, 그 다음에 30년 동안 운용해야 될 운용 비용을 모두 합산해서 100원이면 100원, 200원이면 200원이라고 정해요. 저희랑 민간 사업자랑. 그 가운데는 KDI랑 환경공단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사업 사용료가 100원이면 그 100원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 외에는 30년 동안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지만 단서 조항은 법 개정이 있습니다. 법 개정. 그러니까 내보내야 되는 물을 더 깨끗해 내보내야 되면 현 시설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시설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 투자비에 대한 것은 사용료에 반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CC협약에서 정한 사용료는 사용자가 민간 사업자가 임의로 정할 수도 없고요. 저희가 기계를 올해 10대를 더 고쳤어요. 돈 더 주세요. 이거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민간 투자 사업의 어떤 구조입니다. 그렇게 또 기획재정부랑 KDI에서 만들어 놨고요. 그거 해보셨어요? 네? 그거 해보셨냐고? 지금 운용하는 데 있습니다. 30년 동안 해가지고 지금 한 대가 있어요? 30년 동안요? 네. 지금 운영하는 데들이 많이 있죠. 어디 했어요? 그거는 제가 원하시면 조사해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20년, 30년 왔다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 그 주무관 입장에서는? 민간 투자 사업은요. 30년, 이게 민간 투자 사업의 핵심은요. 수요에 대한 위험 부담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30년을 내다보고 제안을 했을 때 그 위험은 민간 사업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료라는 것은 30년 운용비와 시설 투자비를 다 합친 것이 실시협약에서 사용료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30년 안에 법 개정이 없다고 하면 그 사용료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외에. 예. 그래서 그 전제 조건은 네. 균질한 서비스를 제공된다는 전제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이 사업자가 네. 여하튼 간에 네. 자기네들이 어쨌든 수익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어쨌든 사정에 의해서 네.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계약을 갖다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그 원가를 갖다가 네. 뭐 줄인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봤을 때 당시 수익을 맞추기 위해서 네. 그런 활동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런 것들이 법률이라든지 그렇게 현실체협학서에서 그렇게 정해졌을지 모르지만 네. 나중에 가가지고 심리에 네. 갔을 때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네. 제대로 운영이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네. 10년, 15년, 20년 후에 네. 내가 봤을 때 30년 지나고 되면 네. 그런 상태가 우리 관리 책임을 전부 다 그 업자한테 다 넘겨놓은 거잖아요. 사업자한테. 네. 그러면은 그분에 대해서 과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경우에 결국 네.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네. 보게 된다는 그런 예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그거 갖다 보증합니까? 보증한다는 것은요. 하수처리는 뭐를 하나 인자가 바뀌면 수처리가 생물학적 처리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은 늘 흘러야 되는데 중간에 뭐를 내가 이익을 위해서 약품을 들른다든지 뭐를 안 돌린다든지 그러면 탈이 납니다. 그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10년, 20년 후에 대보수를 해요. 그 대보수 비용까지 이미 다 선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조금 안 해서 이익을 취해야지 했다가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민간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라든지 거기서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번 뭐가 이렇게 흐름이 깨진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좋은 상황. 좋은 상황이 아니라 저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지금 지하도 상가를 네. 30년 동안인가 그때 그걸 갖다가 같은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기서 줬죠. 그 부분에서 네. 민간 투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건 민간 투자가 아니지 않을까요? 부도가 났었고 네. 그때 부도도 나고 네. 나중에 우리가 3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받았을 때 네. 엄청난 부분에 대해서 그 환경이 나빠서 네. 목도를 했고
있고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받은 우리가 전부 다 갖다 메꿔주는 걸로 네. 그 대부수하는 걸로 네.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정교금도 안 낸 거도 여기 뭐냐면 거기 있는 여기 아니 얘기를 네. 들어보세요. 아니, 내가 네.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그 이 민간 사업자들이 관리를 하게 될 경우에 네. 저는 제가 알기로 봤을 때 인력 관리도 제대로 안 된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거기서 어쨌든 그 비정규직이라든지 네. 단기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되는 대목이 있고 네. 적어도 우리가 재정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네. 적어도 우리가 위탁하게 되면은 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소유돼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리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중국관께서는 네. 지금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런 지금 앞으로에 있을 수 있는 계약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한 믿고 앞으로 해가지고 이분에 잘 될 거라는 부분 믿고 해가지고 그분에서 계약을 갖다가 30년 동안 일하는 분들 갖다가 네. 해준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예요. 지금 뭐 봤을 때는 네. 이런 높은 금리가 확정 금리가 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분에서 마진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네. 암만 생각하더라도 나는 재정 사업이 그 부분들에서 경쟁력이 있고 우리 시민들한테 미래 세대한테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담이 굳을 것 같다는데 지금 뭐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그 재정 사업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그 저기 민투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재정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싸웠지만은 이런 어쨌든 시의회에서의 어쨌든 그 뭐 정치적인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때문에 해가지고 지금 대전도 민자 쪽으로 해가지고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는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 김 중관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내가 봤을 때는 미래 부분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심히 염려가 됩니다. 하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면은 아까 이제 경전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경전철에서도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가 공인의 그 기관에서 수요 예측을 한 게 엇나갔어요. 의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용인도 엇나가고 김해도 엇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거로 해가지고 경전철이랑 협약을 해가지고 경전철 운영을 하는데 자 협약 사항이 분명히 존재함에 있어서도 그 당시 경전철에서 남병종 시장 때 우리 도저히 이동가지도 안 된다고 파산을 선고해버리거나 만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한테 돈 물어달라고 했었어요. 3,000몇 표 물어달라고 네. 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시하고 또 뭐 법정 싸움도 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뭐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네. 이제 업체를 선정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장전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부분들이나 뭐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시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가지고 어떤 시민이 믿는 거는 집행부의 그 관리하시는 분들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얘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관리 감독이나 뭐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내용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우선 조사해서 발표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서 뭐 조영무 박사가 100억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문제가 지금 그건 뭐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그 트집 찾기 일밖에 안 되니까 그 시가 중심을 잡고 어느 선을 결정하지 말고 간단한 얘기예요. 30억을 물어주고 재정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이 민간 투자 사업의 우수성이 이렇게 있으니까 민간 투자로 해야 된다라든가 어떤 설득력 있는 양쪽 비교문을 네. 만들어서 그 시민이 판단하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제가 잠깐만 네. 5분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마이크 들고 하시죠. 너 누구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1월 1일자로 투자기관 팀장으로 온 이현범이라고 합니다.
기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재정 사업에 대해서 먼저 검토하고 자세하게 밝혀야 되지 않냐는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업기반 시설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민간 제한을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반드시 재정 사업으로 가는 게 맞는지 민간투자 사업으로 가는지 맞는지에 대해서 KDI 티맥이라는 기관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거꾸로 말하면 좋습니다. 재정 사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라는 그 기재부 지침이 있어요. 저기서 보면은 재정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무조건 재정 사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정 사업으로 가더라도 민간 투자 사업의 대안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하도록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내 돈으로 할게 라고 하고 무조건 재정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500억 이상의 순간 50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 조사 지침에 따라서 예비타당 조사 대상이 된다면 재정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대급부로 민간 투자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떠한지를 반드시 비교하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은 재정 사업으로 가면 무조건 재정 사업으로 다 가는 줄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재정 사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판단은 또 누가 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KDI 티맥입니다. 동일한 기관에서 검토할 겁니다.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기관에서 검토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지금처럼 민간 제안했을 때 민투로 나왔다면 재정 사업으로 제안했다 사업을 추진에 따라서 결과는 민투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잠깐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팀장님. 네. 저도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는 데가 인천의 승기처리장 알고 계시죠? 네. 인천 승기처리장이 지금 재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민투로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신문자가 더 잘 알고 왔고요. 참 내가 얘기 드리면요. 거기서도 2015년도에 BTL 사업으로 유정복 시장에 있을 때 검토를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미적미적 어떻게 결론은 안 나고 2017년도에 제가 보도된 자료를 보게 되면 2017년도에 박남춘 시장이 오면서 재정사업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지금 행정 절차를 밟아서 지금 올해 턴키 베이스로 해서 사업자 선정하고 내년에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답변을 갖다 우리 김 팀장은 우리 김 주무관은 설명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시민들의 의견, 자기 본인 나름대로 것도 공약사항이에요. 재정사업으로 구분에 대한 것들을 왜냐하면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서가지고 원칙을 검토하겠다면 방점은 뭐냐면 재정사업으로 두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검토가 애수당초부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태까지 전임 시장은 민투에서 해왔으면 지금 봤을 때 시민들과 많은 분들에서 부담이 재정이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판단했을 때 가면은 사실은 김동구 시장은 재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하고 충분하게 되어갈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정사업으로 터닝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00% 그것이 현대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60, 70% 정도에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지원을 받잖아요. 근데 민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맥시멈으로 해가지고 10% 이하만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더 받기가 어려운 총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받기가 어려운 부분들 쪽에 민간 투자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방점을 두고 제한 사업을 갖다가 제한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재정사업 부분에 대해 개량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현실 부분에 대해서 전혀 가만치 않고 앞으로 지금은 괜찮아요. 솔직히 해가지고 재정사업을 검토하는 것이 훨씬 어렵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입장에 봤을 때는. 민간 투자 사업이 솔직히 해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손 털고 해가지고 넘길 수 있으니까 경제처처럼 우리가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면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 봤을 때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부담이 덜 되는 쪽에 방점을 두고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과거에 뭐 오바가 있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 봤을 때도 분명하게 어떤 것이 정말 시민을 위한 그 어떤 행정인지를 충분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다. 나 그게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꾸 의원님하고 저만 얘기해가지고 참 난감한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네. 얘기 하나 드릴게요. 힘들어하시니까. 마지막 얘기 하나 드리면 지금 우리 이윤봉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정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을 때 재정사업을 시민들이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시 그 피백이나 이런 데 기관에 가가지고 그 분석을 받고 그런 어떤 의견을 받아와야 된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간 투자에 대해서 피맥이 결정을 했는데 그걸 시민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로는 시민들이 원한다고 이거 재정사업으로 옮겨봐야 똑같은 기관에서 그 재정사업 하십시오 하겠냐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공론의 자리고 뭐고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미 의정부 시 집행부의 결정은 민간 투자로 지금 정해놓고 지금 가는 거에 우리는 지금 들러리 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은봉 팀장님이 지금 답을 얘기를 해줬어요. 아니 바꿀 수 없는 거를 우리가 바꾸자고 아무리 얘기를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공론장은 바꾸자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사실만 그러니까- 알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내리는 주민 공론장은 아니고. 근데 그 대목에서는 충분히 시사점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민자 사업에 대한 것이 피맥이 올라갔을 때 재정 사업도 거기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민자로 결정이 난 거고, 그렇게 된 부분이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재정을 내용들도 올렸을 때 사실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시민단체들이 계속 어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그랬을 때는 시에서 지금 이윤범 팀장님이 딱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사실 시가 두 가지 방법을 올렸는데 여기에서 지금 뭐 경제성이라든가 사업성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국가에서 그 민간 투자 사업으로 더 의정부시가 유리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런 해명들이 없으니까 꼬리에 꼬리를 묶은 오해와 말들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희망사항을 가진 반대 의견을 가진 단체들은 계속 재정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의논을 하게 되고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다 헛된 힘 안경영 때문에. 시장이 전에 이런 거를 다 공개를 해줬으면 우리 장수동 의원님도 같이 우리가 촛불을 들었지만 이런 게 있으면 그 당시에 다 클리어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르니까 전문적인 부분을. 근데 보여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 안병정 시장이 이제 그랬으면 이대국에서는요, 우리 저기 대표님 저만 든 게 아니라요, 김도구 씨가 촛불 같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안병정 시장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전제가 있다 그러면은 김동근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그럼 지금이라도 본인이 기자회견을 열던 뭐를 하던 해가지고 지금 이윤복 팀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신 내용만 얘기해줘도 쉽게도 이해가 가잖아. 이런 얘기들을 안 하고 본인이 민간 투자를 하게 취임하자마자 민간 투자를 한다 그랬다가 또 최경호 대표가 뭐라고 기자회견 한 번 하니까 뭐 또 재정을 검토해 뭐 당신이 그럼 시민 의견을 모아보시오.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더 오해가 확산되고 시민들이 갈팡질팡하게 만들고 전문 지식이 없는 시민들의 판단 기준이 어지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시 입장을 밝혀라 이거예요. 이전에 좀 죄송한데 사실 아마 2021년인가 그쯤일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언론 쪽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민간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서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왔었어요. 당시에는 거기도 제가 팀장이었고요. 당시도 담당자였습니다. 근데 저희 입장이 어땠냐면 민간사업자를 감사하고 돌려보는 게 아니고 그 사회개발시설 민간투자법에 제3자 제안 제3자가 제안을 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3자 공부할 때까지 보호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리인이 되죠. 네. 대리인이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한 내용을 공개해버리면 나중에 제3자 공고를 해서 대리인, 예를 들면 뭐 현대, 뭐 삼성,
뭐 코오롱 이런 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자가 만든 내용이 다 까발려지면 제3자 공부할 때 들어오는 사람들은 거저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오셨을 때 그걸 공개를 못 해드렸어요. 그게 일부러 그렇게 뭐 감싸고 들려고 그런 게 아니고 법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네. 미리 그런 사정을 얘기해 줬으면 여기 시민단체들이 오해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안병용 시장이 안 깠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끔 만든 거는 시가 문제를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생각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럼 지금이라도 김동문 시장이 그리고 나는 워킹그룹에 왜 언론사나 왜 학계나 이런 사람들은 뭐 학계가 아니라 왜 많은 분야의 그런 사람들이 안 들어가고 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다 워킹그룹에다 집어넣어버려. 그게 무슨 워킹그룹이야. 친위부대지. 네.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의정부 시민이시고 또 의정부 시민에서 열심히 공무원 분이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여튼 오늘 저희는 2차 일단 재정 현황 보고에 대한 부분만 워킹그룹에 결론을 좀 냈고요. 저희가 재정사업이니 민간사업이 이거는 저희 공론장에서 결정짓는 것도 아니고 또 내용들을 우리가 공개만 하는 원칙으로 진행을 한 거니까 이렇게 해서 좀 긴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다소 해소된 것들이 있으면 또 좋겠고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개별적으로 또 더 기자님이나 또 이런 부분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생하셨는데 박수로 마치겠습니다.